다른 모유, 수유 호르몬, 프롤락틴과 함께 옥시토신 호르몬 역시 모유 수유를 하면 올라간다. 옥시토신은 저절먹이는 엄마들이 경험하는 사유 반사, 모유가 유선으로 흘러나오도록 돕는다. 또한 출산 후에 자궁 근육을 수축시킨다.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면 옥시토신이 분출되어 출산 시에 늘어난 자궁이 임신 이전 크기로 줄어들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출산 후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며 신생아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모친의 욕망을 강화해 예컨대 엄마 고음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당연히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엄마들도 맹일한 보호 본능을 지닐 수 있다. 옥시토신은 수유 중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자체의 도전과 신생아와 교감하는 사이에도 분비된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 외부의 공격과 사고, 출산 직후를 지나서 생겨나는 질병의 위협에 대해서 엄마들이 계속 경계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마도 자식에 대한 보호 수준을 연장해 엄마고음 효과를 강화하는 것 같다. 모유 생성과 모자간의 유대감 역할 이외에도 옥시토신은 일종의 천연 항물제 기능을 하는 산후 전용 칵테일로 여기도 좋을 것이다.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9명 중에 1명꼴로 산모들이 우울증을 토로한다고 추정한다. 일시적인 우울감에 달리 산후 우울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대부분 치료를 요한다. 나의 박사 과정 제자였던 한홀 브루크가 나의 산후 우울증과 모유 수유의 관계를 탐구하며 모유 수유 산모들 사이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기존 산후 우울증 데이터를 조사했다. 일부 연구는 모유 수유가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고 믿는다. 우선 조상 여성들은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홀로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광범위한 친족들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 안에서 살았으므로 서로 다른 여러 시간 뒤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현대의 가족들과 달리 도움의 손길이 멀리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는 의미다. 내가 돌봐줘야 하는 취약한 신생아와 단둘이 있다는 것은 파트너와 함께라고 하더라도 때때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도와줄 인력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 내용을 검토하며 현대 엄마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를테면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낮은 식생활이다. 또 다른 항염증, 항용소인, 영양소인, 비타민을 생성하는 일광욕 부족, 감정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 부족 등이다. 결국 일부 여성들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산 휴가 중에 아기를 돌보는 직장 여성들은 6개월 안에 아기의 젖을떼기 시작하거나 모유를 유축하는 것으로 바꿀 확률이 높다. 우리는 모유 수유가 반드시 산후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거나 모든 엄마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기는 망설인다. 모유 수유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엄마가 아기의 젖을 뗄 때는 우울해진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산후 우울증은 산모들이 경험하는 평범한 기분 변화와 함께 여성들을 호르몬 타령으로 비하하기에 좋은 또 하나의 핑계로 쓰이는 경우도 너무나 흔하다. 이번 주에는 그 여자한테 전화하지 마. 그 여자 방금 아기를 낳았으니 완전히 호르몬에 휘둘릴 거야. 틈만 하면 울 거야. 화를 낼 거야. 아기를 낳은 산모는 모유 수유 여부에 대해서도 모유 수유를 위해서 노력했을 경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남들의 비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모유 수유가 모성을 처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원래 나는 쌍둥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에 망설였다. 나는 강경파 모유 수유 옹호자들의 독단적인 지침 내용을 핑계로 삼았다. 정말로 내가 하루에 4리터의 모유를 만들어낸다?
그렇다. 그러나 일단 우는 아기 하나를 진정시키려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기들에게 젖을 물리는 동안에 얼마나 가까워진 느낌이 들며 아늑한 온기와 차분함이 느껴지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는 나도 진정한 신봉자가 되었다. 또한 나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온 조상 여성들부터 길게 이어져 내려온 동족의식을 느꼈다. 나는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두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나이는 잘 맞았지만 모유 수유는 분명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며 수많은 다정한 엄마들이 모유 수유 없이도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나에게 모유 수유는 실제로 엄마 노릇이 요구하는 것들에 적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도 물론 존재한다. 다행히도 그저 작은 아기 몸을 꼭 껴안고서 수없이 살갗에 살갗을 접촉하는 것, 경험 많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에게 기대는 것, 본인의 신체적인 감정적인 욕구를 보살피는 것 등은 전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부모 노릇을 계속해낼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재충전하고 영혼을 북돋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자, 진짜 따찌의 호르몬 진행이라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 따찌는 작지만은 독특한 의미다. 자, 아력과 물약, 호르몬 대체 요법. 오늘날 소비자를 목표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선전하는 광고가 민망하다고 생각한다면 평범한 갱년기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1942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초기 호르몬 대체요법 약물이자 75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의사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프리마린을 선전하는 빈티지 지면 광고를 생각해 보라. 일몰, 초저녁의 서늘하고 푸르스름한 그림 속에서 등장해서 사색에 잠긴 듯한 여성의 모습을 그린 초기 광고의 진기한 헤드라인 문구에는 일몰의 차분함이라고 적혀있다. 그녀는 여성들을 완전히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게 확실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듯한 표정이다. 이전에는 미치광이었던 이 여인도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녀는 프리마린을 먹고 느해졌다. 1960년대의 어느 광고는 스포티한 요트를 타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담고 있다. 남편들도 프리마린을 좋아해요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직접 선장이자 조토스를 맡은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씩 웃으면 그의 아내는 사랑스러운 듯 남편을 올려다본다. 알약과 물 호르몬 대체 직접으로 프리마린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다시 행복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들이 감사해야 할 존재가 된다. 갱년기의 더 불편한 증상들, 특히 안면홍조, 야간 발한, 질건조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성들은 수십 년간 프리마린과 다른 여러 성표 및 조제 성분 등의 호르몬 대체 요법 약물을 포함한 해결책을 찾아왔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효과적이지만 특히 이 호르몬 해킹 방법은 논란이 없지 않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건강성의 위험을 안겨준다. 일몰의 차분함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매끄럽지 못했다. 여성스러움이여 영원하라. 화학을 통한 더 나은 삶. 사춘기 생리전 증후군 생리 임신과 마찬가지로 배경은 의학계의 와 제약회사 일부 건강 전문가들이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또 다른 호르몬 단계, 즉 여성들을 다시 한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선구적인 사용은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사건이었지만 처음에 그 변화는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며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정 증상을 약물로 다스리는 남성 의사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보인다. 1966년 로버트 윌슨이라는 뉴욕 산부인과 의사는 피할 수 있는 비극으로 에스트로겐 상실을 논한 베스트셀러 여성스러움이여 영원하라를 출간했다. 몇 것을 인용하면 이런 식이다. 몸 전체의 훼손에서 폐경기 거세가 차지하는 범위라는 식으로 여러 증상을 논하며 그는 폐경을
이 살아있는 부패의 공포라고 언급하고 폐경 여성은 드는 여성이 아니라 중성이라고 주장한다. 해답은 합성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이 생각해냈다고 주장한다. 그의 책은 FDA가 프레마린을 승인한 지 20년도 더 지난 뒤에 출간되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랑이다. 알고 보니 윌슨은 소년째 빛을 보지 못했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을 위해 합성 호르몬을 제조한 제약회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성스러움이여 영원하라는 폐경의 약을 투약하는 트렌드에 기여하면서 의사들과 환자들을 계속 기망해 갔다. 폐경에 접어든 여성들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을 처방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가 되었다. 10년쯤 전에 젊은 여성들은 피임약을 위한 첫 처방전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어머니도 자신들만의 알약을 받아들였고 가끔은 그것을 젊음의 알약이라고 불렀다. 두 경우 다 이력이 형편없는 제약회사들이 여성들의 건강에 저지른 해악이 그 증상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두 세대 모두에게 저질러지고 있었다. 나쁜 약. 성차별적인 매드맨 시대의 간과가 사라진 지 수년 뒤에도 호르몬 대체요법과 그 변하는 공포와 염려를 담아서 긴박한 어조로 논의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폐경을 뼈 손실과 심장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심지어는 치아 손실과 실명과도 연결시키면서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증상을 넘어선 폐경의 공포로 논하며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걱정에 휩싸인 여성들을 등장시켰다. 여성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이 그와 같은 지옥 같은 통과 의례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상 1992년부터는 미국 내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예방적으로 치료로 권장했으며 특히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골다공증 치매를 막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은 특효약이 아니었다. 반대로 일부 여성들은 합성 호르몬을 복용하며 건강이 훼손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심장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대체 연구와 여성 건강계획 연구에서는 폐경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고 있는 여성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혈전의 위험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2020년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는 여성들과 위약을 이용하던 집단을 포함한 대규모 임상실험이 중단되었는데 호르몬요법을 쓰는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처음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의 혜택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에스트로겐 치료를 중단하려는 조언을 받았다.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을 줄이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콩식품, 승마 추출액 같은 허브 치료법, 특별히 배합 제조한 대량 생산된 합성 호르몬보다 좀 더 천연에 가깝다고 여기지는 생물학적인 호르몬 등 대안으로 눈을 올렸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 역시 종종 결점이 있고 효과가 없었으며 무분별한 치료는 본인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제 의사와 과학자들은 시기와 에스트로겐 치료법의 유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령 완경 후에 2006년부터 10년 사이에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 심장병 위협을 더 낮출 수가 있다. 그러나 10년에서 12년 이후부터는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제약회사들도 수년간 위험을 줄이려고 시도하며 제품의 성분을 재조정했다. 심각한 건강성의 위험이 밝혀지기 수십 년 전에 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실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더라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신약 출시는 상당히 더 안전했을 것이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교훈은 확실하다.
모든 여성은 평생 동안에 각자 다른 호르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맞아떨어지는 한 가지 환경관리법은 없다. 환경 혹은 다른 어떤 정상적인 호르몬 변화를 치료하는 요하는 질병의 틀에 맞추는 것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았던 잘못된 접근이다. 발정 현상의 끝일 뿐 호르몬 진흥의 끝은 아니다. 여성스러움이여 영원하라가 인기 높은 책이었던 이유는 부분적으로 섹스에 대한 전망, 에스트로겐 치료법으로 여성의 성적 매력과 욕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독자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윌슨은 중년의 전형적인 신체 변화는 되돌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면 섹스는 무덤에 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책 표지에는 이제 나이를 먹나라가 거의 모든 여성들은 평생 동안 섹스로 가득한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언제나 뜨거운 발정 현상이 지속된다니. 그러나 만일 에스트로겐이 흘러 넘쳐 몸이 달아오르는 가정주부들이 냉장고 쓰레기 사이에 달려들까봐 남녀들이 염려한다면 윌슨은 연장된 성생활과 짝결속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여성은 우연한 만남을 찾아서 떠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얌전하고 신의를 지키는 여성에 대한 환상은 당시 시대 즉 여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남성들은 그 소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려던 1960년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환경과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이런 낡은 견해는 여성이 엄격한 호르몬의 통제를 받으며 따라서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에스트로겐이 말라버리면 여성의 정신도 몸도 똑같이 메말라 버릴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삼았다. 의학계의 기득권층의 해답은 훗날에 위험하다고 입증되는 합성 제조약으로 여성이 또 한 번 호르몬에 좌우되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 여성들은 기껏해야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단기적으로 섹스로 가득한 삶을 누리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 발정 현상은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어 환경과 함께 끝이 나지만 여성의 가임 주기가 끝났을 때 여성의 성적 욕구도 멈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